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제가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4년도에 장기적으로는 제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제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논조였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8월 달에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3.6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월 말에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고 8월 초에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면서 노동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3.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냐면은 비록 제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3.6 정도 갔을 때 지금 여기 장기 국채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반대하고 오히려 금리가 리바운드를 한 이후에 좀 투자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 저 방송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때 샴룰이 있었잖아요. 샴룰 때문에 과거에 통계적으로 샴룰이 터치가 트리거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비록 샴룰이 조건, 컨디션은 터치가 됐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라고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던 경기 침체 이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024년 내내 제가 경기 침체 관련해서 긴 그림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지만은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2025년 이제 1분기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경기 침체 이제 붕차고 온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나간 제가 지난주 세미나 동영상 요약 자료도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본원적인 이유, 예를 들면은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 때문에 결국은 저는 트리거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정책이 뭐에 가장 본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은 연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연준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연준이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브레이크를 오래 잡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이제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긴 얘기는 하질 않겠습니다. 즉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둔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라는 경제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성장이 계속 좀 둔화되는 모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 브레이크가 원래는 경기 침체 안 들어가는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건상 당분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높은 정책 금리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좀 더 많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 지 언제였냐면 2022년도에 경기 침체가 그때 주식 크게 무너지면서,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때와 또는 최근 2, 3년 여건과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그때보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목을 잡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그냥 실제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목을 잡는다고 해서 초기에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옥죄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딱 그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제약적 금리 레벨이 너무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먼저 요거는
왼편에 있는 거는 미국의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2022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한 4%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9%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론도 자동차 대출도 2022년도에는 한 5% 정도밖에 30일 연체가 안 걸렸는데 지금은 8% 거의 더블로 올랐어요. 즉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신용생활에 하는 사람,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지금 연체가 급격하게 거의 2년 전 대비해서 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옆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죠.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나간 동영상이 요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은 그거보다 더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날 발표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난 세미나 한 거는 작년 11월까지 데이터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15%였거든요. 그리고 멀티패밀리가 11%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후 지금 2월 말 데이터 업데이트 됐어요. 자,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오피스의 연체율 작년 11월 달 15.5인데 와우 19.3입니다. 거의 20% 미국의 거의 오피스의 20%가 연체가 지금 연체 상태고요. 그리고 멀티패밀리도 작년 11월 달 11%인데 지금 1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지난 3개월 동안에 미국 경제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더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개인들도 그러고 지금 이런 상업용 부동산 부분도 계속 지금 어떤 문제가 축적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새로운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이번 주 자료는 3월 8일 자료인데 미국이 3월 8일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3월 9일 기사죠.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오토론의 딜링퀀시가 연체율이거든요. 이게 요번 1월 달에 레코드 하이를 찍었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바이드노믹스의 행오버가 더 악화되고 있다. 즉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스캇 버센트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너무 과하게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근에 약간은 긴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의 결과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자 어쨌건 간에 한번 볼게요. 요번에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은 신규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은 서프라임 오토론의 월간 연체율이 부도율이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블룸버그에서는 제 커서 따라오십시오. 지금 서프라임 자동차 대출자가 60% 이상 연체가 걸려있는 사람이 6.5%로 6.5%는 피치사가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이랍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왜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는 기준금리가 너무 높게 오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게 계속 오래 목을 잡고 있으니까 빨리 풀어줘야 사는데 안 풀어줘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경제의 데미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풀어줘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경기 둔화 내지 경기 침체가 이제 가까워오는 것 같다라는 거에 놓은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미국 성장 둔화 우려가 있냐 또는 과하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타이밍인데 당분간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작년 연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작년 3분기 동안 GDP 성장률이 한 0.5% 정도 상승한 데 견인했는데 지금 금년 연초만 해도 금년 한
3분기 동안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 GDP 성장이 0.2 정도 감소를 할 것 같답니다. 즉 제가 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깨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 그걸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못 내린다. 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과 그러니까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역 트레이드는, 관세는 외부에서 데미지를 미국 경제에 미치는 거고, 재정 정책은 도지,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을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거버먼트의 인력을 다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타이트한 재정 정책, 외부적으로는 외국과 싸우면서 관세 정책으로 결국 자기들한테 부메랑은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그러니까 바깥과의 싸움, 내부적 싸움, 이 모두가 현재 미국 경제를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쪽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서 경제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많은 조치인데, 문제는 채권은 15년 내지 20년 중에서 가장 현재 투자 매력이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 실전 클래스는 온라인 제 투자 자문사의 고객처럼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싶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편에서 자문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 알거든요, 저의 부족함을.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겁니다. 제가 8주간에 걸쳐서 매주 라이브로 수업을 합니다. 라이브 수업과 별개로 그 사이사이에 계속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요한 매크로 지표나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은 제가 그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가장 먼저 핵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한 좀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데 첫 번째 경우처럼 현재 인플레이션, 단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연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제적 금리나 못하고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드린 논조가, 지금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감은 원래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통상이 이렇게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서 경제를 리커버를 시키는데, 문제는 연준이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못 잡으니까 긴축적인, 이렇게 제약적인 금리 레벨이 계속 있기 경제를 더 악화시키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책으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서 경제 나쁘게 하고 트럼프 정책 때문에 경제 나쁘게 하는, 이게 믹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저는 원래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영어로 severe, 심각한 경기 침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마쌤, 마 대표, 경기 침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저희 클래스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마일드한 리세션 바라본다고, 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점이 이제 금년에는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 견해였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글로벌 투자은행과 글로벌 독립리서치 견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로이터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모건 스탠리가 미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대요. 왜? 관세 문제 때문에. 좀 읽어볼게요. 지금 이 커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관세의 영향과 그리고 타이트한 노동시장 이런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경상만 줄이는데, 어떻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성장률이, 원래는 모건 스탠리가 1.9 성장할 거라고 미국 성장 전망을 했는데 이걸 1.5로 떨어뜨렸어요. 이번에. 두 번째,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미국이 1.3이었는데 1.2로 떨어뜨렸어요. 금년과 내년 모두 다 지금 떨어뜨려 성장률 낮췄고요. 보면은 방금 제가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랑 모건 스탠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떨어뜨렸니? 읽어볼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드 업, 인플레이션을 좀 약간 올리는 효과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리는 효과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연준한테 프레셔가 더 가중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연준은 물가를 통제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물가를 통제를 한다는 거는 물가가 계속 약간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풀면 안 되거든요. 이 물가가 죽을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물가 때문에 연준금리 못 내릴 거야. 그게 결국은 경제에 충격을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 어쨌건 간에 지금 모건 스탠리의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도 아마 금년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것 같다. 제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잡아서 경기가 나빠지고 또 트럼프 정책이 나빠지다가,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못 풀지만 경제가 확 나빠지면 부랴부랴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금년도 GDP 성장 전망을 1.9에서 1.5로 떨어뜨리고 내년에 1.3에서 1.2로 떨어뜨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모건 스탠리 얘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를 불리시하게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보죠. 골드만삭스가 이거 지난 주말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번 주말인데 골드만삭스도 also downgraded. 골드만삭스도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떨어뜨리네요. 얼마? 원래 2.2. 그죠? 높죠? 확실히 높습니다. 원래 골드만삭스는 좋게 봅니다. 2.2인데 1.7, 0.5를 떨어뜨렸네요. 미국 성장 1.7까지 해서 0.5 떨어뜨렸고, 게다가 계속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가 가장 경제를 좋게 본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향후 12달 안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15%에서 20% 올렸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IB 두 개 소개해 드렸어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인데 모두 다 아까 제가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 논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논거와 똑같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연준이 발목이 잡혀 있어서 결국 경제가 더 나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경제 더 나빠지면 부랴부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상황이 처해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IB들 전망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가 유료로 보고 있는 구독 리서치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JP 모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늘 3월 7일자입니다. JP 모건 자료인데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JP 모건에서도 드디어, 리스크 에셋,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지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바꾸었어요. 3월 7일자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거 우리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냥 관세 관련해서 쭉 이렇게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네요. 지금 위험 자산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미국의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지금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좀 조심해라. 언더웨이트 한다라고 최근에 바꿨다는 그 내용입니다. 같은 연장선을 있죠. 제가 방금 3개 소개해 드렸어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 JP 모건. 둘 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어둡게 이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JP 모건 심지어 주식을 지금 이제 언더웨이트 한다 했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유료 리서치. 근데 여러분도 볼 수가 있어요. 돈 안 내고도. 여기 보시면, investing.com에서 3월 7일자 떴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영문 자료로.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 했어요. 제 신문 기사 그대로 캡처해 갖고 왔거든요. 그 신문 기사가 아니죠. 영문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미국은 앞으로 3개월 내에 next 3 months 안에, within next 3 months 안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이 말이 즉슨 상반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IB들은 경기 둔화 얘기했는데 좀 더 세게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밑에 잠시 읽어보면 investing.com에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말 그대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미국의 관세와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 확률 75%까지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죠. 사실 이제 3월 7일인데 저희 자문 고객하고
저희 그 클래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 좀 더 디테일하게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 레포트입니다. 보시면은요.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리세션이 임박하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BCA가 향후 12달 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65에서 75로 올린다. 근데 사실은 이게 BCA가 3월 6일 날 요 레포트 나왔지만 사실 이전부터 연초부터 이렇게 올렸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갈 확률도 있다. 꼭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트레이드 워, 관세 정책이나 요 도지죠. 미국의 정부 일자리 줄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업에 제가 이게 풀 레포트가 있거든요. 수업에서 이걸 다 설명 잘 해드릴 겁니다. 너무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고, 실제 이게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고, 그죠? 앞으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다 드리는데, 근데 우리 어차피 유튜브에 우리 하시는 분도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늘 제가 경기 침체가 이제 금년도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약적인 현재 정책금리 레벨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 여건이 수년간 금리를 굉장히 오래 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취약한 상태로 와 있는데, 그러면서 서프라임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양쪽이 동시에 때리고 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정책, 관세정책 모두 다 경제에 충격을,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덤으로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거를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리 당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계속 이 제약적 요건이 더 가다 보니까 더블 타겟, 더블 충격을 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진다는 게 제 기존 스탠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나온 모건 스탠리도 동일한 관점으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모두 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게다가 JP 모건은 심지어 주식 비중 줄여라 미국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BCA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약간은 자극적이지만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즉 상반기 안에 경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원인으로는 이제 관세 정책과 아까 말한 대로 도지 이렇게 재정 정책 이렇게 축소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아무튼 요런 리스크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여러분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안에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투자되는데, 어쨌건 간에 큰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경기 침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또 설령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자산 배분 꼭 필요할 것 같고, 채권도 필요할 것 같고, 더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매크로 공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물론 이제 방금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수가 또 바뀌면 달라지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년 중에서 이제 매크로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점. 여러분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매크로 공부 열심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계속 가까우고 있다. 가까우고 있다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면 여기 이렇게 경기 침체가 들어오는지 또는 둔화가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관리 전략 짜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